1513년에 마키아벨리가 통치자들을 위해 쓴 곤주로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 책 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웬만한 기업인들이라면 침대 머리 밑에 놓아둘 정도로 유명하지만 독자들은 저자가 거짓, 기만포가 불의를 권장할 뿐 아니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마키아벨리는 오로지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묘사했다. 물론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시 기독교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마키아벨리는 교회의 적이며 비윤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애국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통일된 이탈리아를 가져다 준 해방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근대식 군대를 주장한 선구자이며 뛰어난 정치학자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사고체계, 즉 실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자다.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뛰어난 문필가에 거침없고 대범한 문장을 구사한 자유주의자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경영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저자 중 한 명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오늘날 현대인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곤주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진심이었을까? 그는 풍자의 대가였다. 그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부도덕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희곡을 지필한 경력이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하며 한심하고 비열한 지배자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어쩌면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서 마키아벨리는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최종 목표는 명성이라고 언급하고 이탈리아의 통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야만인들을 몰아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자신의 소신과 달리 오로지 군주정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저술들에서 그는 일관되게 공화정을 선호했다. 또 사람들은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한 것에 대해 정치 고문 자리를 노린 지원서였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왕 샤를 8세 군대에 밀려 일시 쫓겨나 있는 동안 피렌체 공화국에서 중요 관직을 맡았던 이유로 그 후 수감되어 고문까지 당했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죽은 지 5년 만에 출관된 점도 석연찮다. 처음부터 대중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며 만약 어떤 식으로든 이 책이 대중들에게 널리 읽힐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러한 질문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가? 악을 악으로 물리친다면 도덕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풍자는 여기서 발생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한마디도 풍자로 가득하다.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길 원한다. 지옥에 가면 역대 교황들과 군주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거지와 수도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 군주론 이 풍자 목적으로 쓰인 책이라면 더 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도 대중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바보멍청이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